네, 방금 소개받은 우정원입니다. 시간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요, 요약, 그 다음에 성과, 향후 계획인데요. 첫 번째로 과제 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 과제의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국제협력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제협력 프레임워크가 아시아에 작동하고 있는 것은 동북아시아 청정대기 파트너십이라는 니케 프로그램이 이제 유엔 산하로 있고요. 그 다음에 한중 양자간 협력인 한중 환경 협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이 한 34% 정도를 차지한다고, 이게 평상시입니다. 이게 코로스 AQ 결과인데요. 이 중국이 지금 2010년도 대비 어떻게 배출이 변화하는지를 보면 CO2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증가한 채로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다른 그 미세먼지 또는 미세먼지 전구 물질들은 굉장히 많은 감축을, 그러니까 저감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0년도 대비 2016년도에 SO2 같은 경우에는 반 이하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후변화 유발 물질인 CO2와 미세먼지 유발 물질, 전구 물질들의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런 현상을 가져오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진짜로 그것이 이제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미세먼지가 굉장히 강력할 때는 중국을 고소 고발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럼 실제로 그런 고소 고발은 현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중국의 또는 주변국의 미세먼지의 배출이나 이런 것들을 줄임으로써 우리나라로 유입을 개선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큰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사례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2008년에 북경의 미 대사관의 사진인데요. 여기에 PM 모니터링을 하고 이 모니터링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싫어했는데요. 미국 대사관은 미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베이징에 있다고 하더라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반향이 있었고 중국 정부가 굉장히 액티브하게 PM 2.5를 배출 저감하는 그런 계기로 이제 삼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좀 정리해 보면 결국에 가서는 어떤 나라의 환경이 개선되는 과정은 이 환경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되고 그것이 국민들의 범국민적인 공감을 얻게 되면서 이게 이제 계속 페네트레이션이 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정치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제약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요. 정치적인 제약이 굉장히 강한 나라의 경우에는 좀 전에 사례에서 본 것처럼 환경 정보와 공감이 계속 버텨줘야 됩니다. 사실은 미국 대사관이라는 최법권적인 그런 요소가 그것을 이제 해줬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의 케이스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어떤 연구를 하고 그걸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키면 그게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압박을 가하기보다는 그 나라의 국민들이 이제 그거에 공감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버티는 것은 무엇이 해줄까?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 버티는 것을 국제기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의 목표 및 내용을 보면 동북아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과학적인 미래 전망, 그리고 관리 방안의 도출, 그리고 국제협력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동북아 국제 전문가하고 국제기구 공동의 통합평가 시스템 협력체계,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를 협력을 구축하는 것도 있지만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들이 이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동북아 공동의 시스템 내에서 동북아 공동의 중장기 배출 저감 시나리오, 그리고 자국의 편익 또는 월경성 편익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고려해 가지고 분석하는 것. 세 번째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협력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 결과를 통해서 이 시스템들을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동북아시아 전문가 네트워크, 광합 관리 방안 제시, 국제협력 프레임워크 지원인데요. 여기까지는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기존의 것들하고. 근데 제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면은 저희 과제가 5년 동안 운이 좋다면 이제 2단계도 수주를 하고 이 5년 동안 갈 텐데요. 그 5년 동안 가는 연구의 기간도 중요하지만 연구가 끝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 시스템이 또는 연구의 결과가 이 지역의 어떤 솔루션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합관리 솔루션에 대한 웹 기반 자료 DB랑 어떤 시나리오들을 서비스하는 시스템을 국제기구 내에 두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1단계는 국가별 어떤 정책들이 있고 에너지의 미래가 있을 텐데요. 거기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 영향이나 영향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산정하는 것이고요. 2단계 2년 동안은 그런 노하우를 갖다가 하나의 국제기구 시스템에다 집어넣고 이 통합평가 모형으로 이 호흡 공동체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구현해서 1단계 각 국가들이 자기의 최선을 다했을 때랑 이 동북아시아가 공동체로서 최선을 다했을 때의 차이를 봄으로써 우리가 이제 같이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내용을 사실 그 그래픽으로 좀 보면 지금 1단계에서는 한중일에 대해서는 그 국가별로 이 시스템을 만들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국제기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몽고, 러시아, 아시아 파트들을 국제기구에서 하고요. 2단계에서는 국제기구의 시스템에다가 각 한중일 과학자들이 자기의 정보를 집어넣어서 이제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표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 성과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북아 미세먼지 국제협력 전문가 네트워크 및 통합 모델링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제 전문가만 24명을 초빙했고 그들이 이제 대기환경 정책이나 아니면 에너지에 대한 통합평가 모델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희가 이제 소그룹 워크숍은 10회 이상 그리고 전체 국제 워크숍을 3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탄소 중립 같은 또는 거기에 추가한 미세먼지 정책 저감 시나리오들을 개발했고요. 지금 완전히 개발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일부분 섹터들에 대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대기오염 물질, 특히 이제 미세먼지 자체 또는 전구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가 있는데요. 이 인벤토리가 사실 우리가 이제 미래 전망을 할 텐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과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가 변해온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미래를 갖다가 예측할 능력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배출량 변화를 갖다가 산정하고 UN 프로그램에다 이걸 제공함으로써 국제기구가 생각하고 있던 아시아에 대한 배출의 모습과 실제 아시아 국가들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저는 사실은 데이터 모델 다 중요하지만 인적 네트워크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인적 네트워크를 고도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작업은 아까 이아사의 직 클리먼트라는 사람이 이제 이아사 쪽 국제기구 책임자입니다. 이 직 클리먼트를 유엔의 니케 프로그램의 동북아시아 청정대기 파트너십이 지금 정책기술협력, 그러니까 Policy and Technology Cooperation이라는 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국제 전문가로서 선정하도록 했고 그렇게 되도록 이제 직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김윤아 박사가 이제 그 연구재단의 포닥으로 이아사에서 2년 근무하고 작년 12월부로 이제 리서치 스칼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 과업을 국제기구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은 더 자세히 하지만 매우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네트워크 건국대학교하고 숙명여자대학교 안영환 교수님 팀, 한국 팀이 있고요. 이아사 국제기구 팀이 있고 일본의 NIS랑 교토대학 그리고 중국의 칭화대학하고 베이항대학교의 국제 전문가들이 이제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토의를 하고 여러 가지 워크숍을 했다 이런 자랑을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는 탄소 중립이 모든
것에 이제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사회 경제 또는 에너지 이런 부분은 탄소 중립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경제 기반의 거시경제 기반의 모형들이 들어가고요. 이 앞쪽에 있는 숙명여대의 메타 모형 또는 메시지 차이나 또는 에임 메시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사회경제 기반의 에너지 경제 모형들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IPCC에도 에임이나 메시지는 IPCC에도 쓰이는 모델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대기오염 같은 경우에는 후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오염에 대한 통합평가 모형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 두 가지를 링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가이드 모형, 중국은 아바카스, 이하사는 게인즈 이런 모형을 링크를 해서 이 탄소 중립이라든지 대기 환경 정책을 동시에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피해 편익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포함시켜야 될 것 같아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이드 메타 모형 숙명여대 안영환 교수님께서 하신 내용인데요. 이 전력 믹스에 우리나라 그 A 시나리오와 B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에서 어떤 2050년까지 어떤 에너지 믹스가 되는지 또 도로 수송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한중일 과학자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가장 크게 다른 것을 본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 혼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특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신재생이 중요하지만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특징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이제 일본 시니치로 후지모리 교수가 한 내용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신재생 중요하지만 일본은 바이오매스 쪽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메시지 차이나의 결과인데요. 중국에 있어서 특징적인 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 뉴클레어 그러니까 핵에 대한 기여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뭐 탈핵이나 뭐 이런 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봤을 때는 중국이 굉장히 탄소 중립을 하면서 핵에 많이 의지하게 됐을 때 우리나라의 풍상 방향의 핵발전소들이 많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미래에 된다는 것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요. 이것이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 같은 사건은 안 벌어졌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벌어지게 된다면 그때보다 우리가 훨씬 더 다이렉트한 임팩트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그린하우스 가스를 2050년, 그러니까 넷제로로 어떻게 도달하는가, 뭐 이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중국은 올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에 대한 탄소 중립을 2060년까지,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은 2050년까지, CO2는 2050년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우리 연구진에서 이제 리프로듀스를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기 오염물질 인벤토리의 변화 특성을 저희가 작성한 다음에 이거를 UN 팀에다 보냈습니다. 지금 에드가 H탭 버전 3라는 것을 전 지구적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뭐 제가 SO2랑 VOC로 특징 지어지는 두 가지만 추출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일본은 1970년대 SO2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고요. 한국은 90년대 그리고 중국은 한 2005년 정도부터 그렇게 감축하기 시작합니다. VOC는 반대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이 증가하고 하지만 일본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유기성 미세먼지를 만드는 VOC에 대한 부분도 컨트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 그린 라인이나 요 부분은 에드가라고 해서 전 지구 인벤토리인데요. 전 지구 인벤토리의 이 에스티메이션 값과 로컬 인벤토리 저희가 제공한 것은 요 까만 선입니다. 요 까만 선의 라인들이 서로 굉장히 큰 괴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 지구에 사용됐던 전 지구 연구들에 사용됐던 우리나라의 인벤토리나 아시아 인벤토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 괴리가 있었고 최근에 와서 일본과 중국은 많이 개선되고 있고 우리도 개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한중일에 대한 저감 시나리오로 2030년까지의 에미션 리덕션을 시켜봤고요. 그 리덕션을 시켜본 뭐 에너지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기 환경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으로 리덕션을 시킨 부분을 가지고 미래 오염도 전망을 해봤더니 우리가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 그 노력을 한 결과에 따른
농도 개선과 거기에 우리나라의 그 배출 저감 노력을 더한 것인데요. 트랜스 바운더리 쪽만 줄어들면 한 18 마이크로그램, 2030년에 18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대경영 정책들이나 에너지 정책이 들어가면 우리가 15 마이크로그램 레벨을 그거보다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 그러니까 고령화인데요. 이게 고령화에 대한 그 예측입니다.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고요. 요거를 고려했을 때 인체 피해가 대기 환경 그 농도가 개선됨으로 인해서 이게 쭉 개선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조기 사망이나 이런 게. 근데 저희가 고령화를 고려하면 다시 이게 굉장히 올라갑니다. 물론 적게 올라가게 되겠죠. 우리가 농도 개선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령화의 속도보다 농도 개선의 속도가 더 빨라야 우리가 실질적인 피해도 개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2차로 아까 그 전체적인 어떤 각국에서의 연구자들이 했던 것을 국제기구로 전부 합치기 위한 데이터 표준화 작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미 시작을 했고 앞으로 굉장히 멀고 힘든 길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제기구, 그러니까 이하사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케 프로그램에 직 클리먼트가 PTC의 인터내셔널 엑스퍼트로 들어왔고 김윤원 박사가 이하사의 리서치 스칼러로 고용이 됐다. 작년 12월부로 고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향후 계획은 열심히 하겠다가 향후 계획입니다. 근데 1단계는 기본적으로는 모든 통합평가 모형을 국가별로 또 나머지 동북아 지역에 대해서는 국제기구가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얻는 것이 1단계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채울 것이고요.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완결짓는 정도 수준에서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갈 것이고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퓨처 시나리오 익스플로러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그냥 데이터를 표준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데이터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하사 같은 경우에는 이맵 아니면 UN, IPCC 이런 데의 데이터들을 전부 핸들링하고 있고 데이터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데이터에 대한 그 이그젬플은 IPCC의 1.5도시 시나리오에 대한 데이터 서비스, 시나리오 서비스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화된 저희 자료 체계를 만들어서 동북아시아에 된 연구 결과를 한중일 그리고 동북아시아 다른 국가들에 대한 시나리오 결과, 자료 DB 이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전체적으로 3차년도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저희가 지금 대부분 다 달성할 거라고 보고요. 가장 챌린징한 부분이 이제 학술지 게재가 이제 저희는 쉽지가 않은데요. 학술지 게재를 지금 2편 정도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준비해온 것들이 있고 2편 정도를 추가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는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